요즘 캄보디아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 관광지였던 이곳이 지금 심각한 범죄 소굴이 되어버렸죠.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폭행, 고문, 심지어는 살해, 인신매매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기사를 뜨겁게 달군 캄보디아. 쓰레기통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권이 무더기로 발견이 되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진 속엔 태국, 대만, 한국 여권이 뒤섞여 있었죠. 마치 누군가의 인생을 한꺼번에 버린 듯 길바닥에 널브러진 여권들. 이건 단순한 분실이 아닙니다. 사라졌다는 증거이자 우리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경찰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왜 그들을 잡을 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들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업무지구 쓰레기통에서 쏟아져 나온 여권 수십 권. 가장 많은 건 태국 여권이었지만 그 안엔 분명 한국 여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여행객이 여권을 버릴 리 없다. 이건 분명 무언가 잘못됐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직감은 맞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에선 외국인을 노린 납치와 감금, 고문 사건이 폭증했습니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연간 10여 건이던 한국인 납치 신고는 2023년 220건, 2025년에는 8월 기준 이미 330건을 넘어섰습니다. 대부분은 고수익 해외 취업에 속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한 달 1,000만 원 가능, 비자 무료, 숙소 제공. 그 문장 몇 줄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겁니다. 그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깁니다. 철조망과 CCTV로 둘러싸인 건물, 창문조차 없는 방.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사기 전화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조직의 통제는 절대적입니다. 도망치려 하면 폭행, 정기고문, 심지어 살해까지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권은 쓸모없는 물건이 됩니다. 그들의 신분이 사라지고 인간이 아니라 노동도구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여권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렇게 많은 납치가 벌어지는데 왜 우리 경찰은 아무것도 못하나?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 경찰의 수사권은 국경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영토 안에서만 체포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벌어진 범죄는 현지법과 경찰의 관할 아래 있습니다. 즉 한국 경찰은 요청은 할 수 있어도 직접 구출은 불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해외에서 감금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법은 힘을 잃습니다. 문제는 캄보디아 현지의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지 범죄 조직 대부분은 중국계 자본과 연결돼 있고 일부 경찰은 그들과 결탁했습니다. 조직원들이 경찰과 함께 식사를 하고 돈을 주고받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프놈펜이나 시아누쿠빌의 일부 지역은 사실상 치해법권지대입니다. 외국인이 들어가면 총으로 위협하거나 경찰이 오히려 조직의 보호막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 경찰이 공조 요청을 해도 현지 경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건 멈춥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또 한 명 사라지고 여권은 또 한 권 버려집니다. 외교부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기존 2단계 여행자제였던 프놈펜 지역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경보만으로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대사관은 피해자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고 현지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지만 직접 수사나 구출은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 누군가는 또 감금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름 없는 무덤에 묻힙니다. 올해 8월 박람회 참가를 이유로 캄보디아에 간 20대 한국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 납치돼 고문 끝에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발표했습니다. 9월엔 50대 한국 남성이 프놈펜 한복판에서 납치돼 일주일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습니다. 언론에 오르지 못한 실종자들이 그저 기록되지 않은 이름으로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왜 아무도 구하지 못할까요? 첫째, 수사권의 한계. 둘째, 부패한 현지 공권력. 셋째,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출국했다는 점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구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 경찰은 SNS, 금융기록, 항공 데이터로 위치를 추적하지만 조직은 피해자를 매일 이동시키고 국경 근처로 옮깁니다. 심지어 며칠 만에 태국이나 미얀마로 재판매되기도 합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사건은 다시 새로운 나라의 일이 됩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국제범죄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중국계 자본이 만든 산업단지 안에는
불법 콜센터, 가상화폐 범죄, 온라인 도박, 인신매매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곳은 국가의 통제가 닿지 않는 회색지대입니다. 낮에는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밤에는 감금과 폭력이 반복됩니다. 조직은 여권을 빼앗고 인간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듭니다. 그리고 필요 없어진 여권을 한꺼번에 버립니다. 그 사진에 찍힌 여권들은 바로 그 버려진 신분의 잔해였습니다. 길바닥에 널린 여권 한 권 한 권에는 구해달라는 말조차 하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여권을 받지만 그들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여권이 캄보디아의 어느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무서운 이유는 그 안에 시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록에도 통계에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여권만 남았습니다. 그 여권이 우리의 경고입니다. 이건 단순한 해외 사건이 아니라 현대판 인신매매의 실체이자 법과 국가가 무력해진 순간의 기록입니다. 이해하면 소름 돋는 진실. 캄보디아에서 계속 납치가 일어나고 있어도 우리 경찰이 그들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곳은 법이 닿지 않는 땅,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가장 싸게 거래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